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궁금하시지 않을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 제가 백수 생활을 하면서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도는데 시간이 많이 남아 도는 거에 비해서 영상을 좀 안 찍게 되고 있어요.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는 아닌 것 같고 밖에 안 나가다 보니까 쉬지를 않아서 영상 찍으려고 그 목적으로 찍기에는 너무 귀찮아서 영상을 지금 좀 많이 못 찍고 있었던 게 좀 크고요. 그래서 오늘 역시도 제가 화면에 안 나오는 영상입니다. 물론 이 귀차니즘이 가장 큰 이유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이유는 제 구독자가 갑자기 430명이 넘어갔습니다. 지금 시점에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제가 정말 열심히 일주일에 3번씩 영상 올리고 할 때는 정말 미미하게 늘었는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몇 달이 지난 것 같은데 갑자기 구독자 수가 엄청 늘고 있어서 뭔가 보답을 해야 되겠다. 근데 항상 그런 악순환까지는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죠. 제가 구독자가 늘어나는 거에 고무돼서 영상을 올리면 구독자가 정체되고 그 정체되는 거에 의기소침해서 영상을 안 올리면 구독자가 알아서 늘고 뭐 이런 반복이 좀 약간 그런 패턴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 구독자가 느니까 하나 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것도 있어서 오늘 올리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분석을 해보니까 제가 막 뜬구름 잡는 얘기 막 하는 거보다 그냥 실무에 도움되는 거. 그래서 내가 실무할 때 뭐 해야 되는데, 뭐가 도움이 되는데, 라는 영상. 그러니까 뭐 지라 사용법, 뭐 그런 것들에 사람들이 굉장히 답글이나 뭐 좋아요가 많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중요하지만 뭔가 셀링 되는 걸 또 한번 귀차니즘을 빌미로 그런 화면을 한번 찍어보자라는 생각에 오늘 영상을 찍기 시작한 거고요.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일정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. 일정 관리. 또 제가 뭐 말이 워낙 많으니까 하기 전에 좀 잡설을 하고 시작하면 B2B 상황에서 계약 관계에 의한 어떤 프로젝트에서 일정은 굉장히 중요하죠. 계약이 명시됐기 때문에 하루 늦어지고 뭐 이틀 늦어지고 하는 게 굉장히 크리티컬합니다. 근데 반면에 제가 최근에 거쳐온 어떤 B2C 환경의 회사들에서는 일정이 그만큼 크리티컬하진 않아요. 그 이유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B2B는 계약에 일정이 박혀 있다. 이게 가장 클 테고요. 또 B2C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는 일정을 명확하게 맞추는 것보다는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겠죠. 더 중요한 거라는 건 고객에게 우리가 올바른 가치를 주고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더 깊어지면서 시간이 끌릴 수도 있을 테고 또 협업자들과 어떤 더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더 좋은 토의가 더 필요할 수도 있을 테고 어쨌든 계약의 일정이 찍혀 있는 B2B 환경보다는 일정이 조금은 더 유연한 게 B2C 환경이라는 거고 프로젝트 관리를 할 때도 이런 거에 조금 신경을 쓰시는 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신경을 쓰신다는 게 B2B에서 나는 그냥 유연하게 할 거야. 뭐 조금 더 피처 품질에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일정 유연하게 할 거야. 라고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요. B2C에서 나는 일정이 게 최고로 중요하니까 일정 안 지키면 절대 안 돼. 사람들 쪼아서 일정 막 다 맞추게 할 거야. 이것도 사실 잘못된 거인 거고. 그러니까 그 환경에 맞게 전략을 택하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일단 드리는 거고요. B2C가 일정을 약간 유연하게 생각하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그게 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니까요. 일정이 유연할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일정을 찍고 우리가 마일스톤을 찍고 언제까지 뭘 하겠다 달려야 어떤 완결성과 프로젝트 결국 완료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일정 관리는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제가 세 가지로 지금 이렇게 좀 나눠봤는데요. 나눔 기준은 그냥 제가 머리에 떠오를 때 일정 관리를 하면서 어떤 케이스들이 문제가 될까 고민을 한번 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. 첫 번째는 시작 날짜에 제대로 시작이 됐는지, 이때 해야 되는 놈들이 뭔가 있는데 그때 진짜 시작됐어? 라는 케이스가 하나 있을 테고, 또 하나는 시작은 했는데 이때 마치겠습니다 했던 일이 그때 진짜 마쳐졌는지 또 하나 있을 거고요. 또 마지막으로는 일을 시작은 했는데 끝을 못 내고 막 질질 끌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. 그래서 이 세 가지 정도 케이스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럴까도 한번 그냥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. 시작 날짜에 제대로 시작이 안 된 케이스는 이전 작업이 문제가 돼서
다음 작업으로 못 넘어가서 이 작업을 시작 못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을 테고요. 또 뭐 대부분 이런 경우는 잘 없겠지만 개발자의 게으름, 진짜 시작해야 되는데 나 이거 시작 안 했어, 뭐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는 있겠죠. 그 다음에 끝나는 날짜에 듀데이트를 지켰는가 문제에서는 첫 번째 케이스는 잘못된 예측이 있을 것 같습니다. 3일 정도 걸릴 줄 알고 3일 후 날짜로 듀데이트를 예상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거 한 일주일 걸리네? 뭐 이럴 수 있을 거잖아요. 그런 케이스가 있을 테고, 또 역량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. 어떤 사람이 했을 때는 이게 잘 생각해 보면 잘못된 예측과 역량 문제를 두 개 별개로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어떤 진짜 능숙한 개발자가 있을 땐 3일 만에 끝낼 거를 역량이 좀 떨어지는 분이 하면은 뭐 일주일, 2주일 걸릴 수 있잖아요. 그러면 그분 입장에서는 3일 예측했던 게 잘못된 예측일 수도 있고 사실은 역량이 딸려서 예측치보다 더 오래 걸렸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뭐 거의 엮이는 문제로 볼 수도 있고 분리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또는 다른 작업과 충돌된 거. 뭐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A 작업을 하고 있는데 B 작업이 갑자기 치고 들어온, 우선순위 높은 작업이 치고 들어오는 상태, 뭐 그런 일이 생겼을 수도 있겠죠. 이런 가능성들이 떠오르고요. 그 다음에 시작은 했는데 뭐 한 달 이상 이렇게 질질 끌면서 끝이 안 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이 티켓의 방향성이 올바른가 하는 의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끝 안 나는 작업이라면 과연 이걸 하는 우리의 방향성, 이 티켓의 목표치, accept 크리테리아, 그러니까 accept 되는 기준이 맞았는가?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또 티켓의 그래뉴러리티가 맞았는가? 그러니까 티켓을 잘게 쪼개는 게, 이 정도 규모로 이 티켓을 쪼개는 게 맞았는가? 한 달 이상 걸릴 것 같으면 조금 더 세부적인 단위 작업으로 티켓을 생성하는 게 맞지 않았나?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?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, 또 개발자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이 티켓에 집중을 하고 해결의 의지가 있는가? 아니면 또 이 티켓이 열려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있나? 뭐 이런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죠.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가능성들에 대해서 프로젝트 매니저로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제 오늘 이런 일정 관리에 대해서 지라로 그럼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좀 잘 처리를 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텐데, 일단 제가 여기서 이슈를 몇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. 종류별로 여기 보면은 시작돼야 되는데 시작 안 되는 놈들, not started라는 이름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. 그 다음에 overdue, 듀데이트를 못 지킨 티켓 두 개 만들었고, 그 다음에 롱테일, 시작은 했는데 한 달 이상 못 끝내는 이런 티켓들의 예로 들기 위해서 티켓을 총 6개를 만들었습니다. 이렇게 만들고 이제 이거를 필터로 처리를 할 거예요. 이 상태에서 제가 필터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. 프로젝트는 테스트 프로젝트, 그 다음에 타입은 전체 타입으로 일단 하고요. 스테이터스는 투두로 하겠습니다. 아직 시작 안 된 거, not started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. 근데 시작이 안 됐는데 뭐 시작 날짜를 예상할 때 내일이나 모레 시작한다고 한 건 굳이 나올 이유가 없을 거잖아요. 그 예를 들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볼까요? not started 2인데 시작 날짜가 뭐 예를 들어서 20일에 시작할 티켓이야. 자, 이렇게 하면은 서치 이슈 다시 해볼게요. 프로젝트는 테스트 프로젝트, 그 다음에 투두인 상태인 놈을 하면 지금 not started가 전체가 나오죠. 근데 오늘 이전에 시작돼야 되는 작업인데 시작 안 된 게 문제인 거지, 굳이 그 오늘 이후에 시작해야 될 작업들이 문제가 되진 않을 거잖아요, 일정상에서. 그래서 시작 날짜에 대한 필터 조건을 걸어주겠습니다. more than one, 오늘 날짜. 이렇게 하면 두 개만 나오죠.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날짜가 오늘보다 이전인 것만 골라라라는 조건을 제가 준 거고요. 그래서 세이브 에즈가 필터 저장하는 거거든요. 이거를 not started 필터라고 저장을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또 오버듀 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, 그거는 프로젝트는 그대로 프로젝트. 그 다음에 끝이 안 나야 되니까 in progress인 놈일 테고요. 근데 in progress 하면 not started도 지금 나오잖아요. 그래서 굳이 그거는 not started는
오버듀, 아예 시작도 안 한 놈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그냥 고려를 하겠습니다. 인 프로그레스인 놈 중에 시간 조건 스타트 데이트가 아니죠. 오버듀는 시간 조건이 듀 데이트가 뭐 예를 들어서 당일에 체크하기는 너무 애매하면 하루 이상 오버듀 된 거를 찾아라 라고 할 수 있겠죠. 그럼 이 두 개가 지금 필터에 나오고요. 요거를 세이브 해서 이거는 오버듀 필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롱테일에 대한 건데요. 롱테일은 같은 프로젝트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 시작도 안 했으면 롱테일 아닐 테니까 이것도 역시 투두는 빼겠습니다. 그 다음에 조건이 역시 이것도 스타트 데이트 시작은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30일 이전에 시작된 놈들이야. 인 프로그레스이면서 30일 전에 스타트 데이트가 시작된 놈들이야. 이거는 이제 롱테일로 볼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거를 롱테일 필터라고 저장을 하겠습니다. 예.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필터가 3개가 지정이 된 거고요. 그 다음에 하셔야 될 게 필터를 보러 이렇게 가서 필터의 권한을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. 여기 보면 만든 3개의 필터가 보이고요. 다 프라이빗으로 지금 돼 있죠. 이거를 수정을 해서 퍼블릭으로 오픈으로 다 일단 바꾸겠습니다. 이거 실수하시는 게 오픈하고 세이브 하면은 그냥 프라이빗이에요. 여기 뭐 업데이트 됐다 그러는데 프라이빗이에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게 에디트 누른 다음에 오픈하고 여기서 add를 눌러주셔야 됩니다. 그래 오픈으로 바뀌죠.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오픈하고 add를 누르고 세이브. 마지막 것도 이렇게 세이브를 합니다.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괜찮은 기능이 오버듀에 대한 걸 내가 계속해서 메일로 받고 싶어 하면은 서브스크립션 관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add subscription을 하고 매일 아침 뭐 8시마다 메일로 받을래 라고 subscribe를 하면은 아침 8시마다 오버듀에 대한 리스트가 메일로 옵니다. 이것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. 자, 그 다음에 대시보드에 가볼 건데요. 대시보드는 에디트 대시보드를 하시고 가젯을 추가를 합니다. 지금 2개밖에 안 보이는데 로드 올 가젯 하면은 전체가 다 보이고요. 검색을 해보면 필터라고 검색해보면 필터 리절트라는 가젯이 있습니다. 이거를 3개를 더해줄게요. 자, 그럼 화면에 3개가 지금 이렇게 더해졌고요. 자, 첫 번째 아직 시작 안 된 거 not started 필터 할 테고 이거는 추가로 어사인이 누가 담당자인지를 보고 싶고 원래는 언제 시작돼야 되는지 스타트 데이트도 보고 싶고 현재 상태 스테이투스도 보고 싶어. 그 다음에 15분마다 상태 업데이트 세이브.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버듀 되는 걸 보고 싶고 이거 역시도 누가 담당자인지를 보고 싶고 원래 듀 데이트는 언제였으며 현재 상태가 어떤지 또 보고 싶어. 그 다음에 15분마다 업데이트. 마지막으로 롱테일도 보고 싶고 이것도 누가 담당자인지 그 다음에 언제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현재 상태가 어떤지 보고 싶어. 네, 이렇게 하면은 대시보드에 그 필터가 계속해서 이렇게 업데이트가 돼서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돼서 보입니다. 이렇게 굉장히 편하게 파악을 할 수 있겠죠. 그럼 예를 들어서 오버듀 된 작업이 끝났어. 누군가가 던 처리를 했어요. 그러면 D라는 계속 써도 어렵네요. 대시보드로 다시 가보면 던 처리한 작업이 하나가 사라졌죠. 그래서 이게 실시간으로 이런 식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일정 관리를 하면서 이거는 왜 이렇지라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었고, 그 세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가설을 세워서 실제 개발자와 그 담당자와 체크를 해보는 과정이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. 그거에 대해서 필터를 만들고 그걸 대시보드에 걸어서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. 아마 지라로 프로젝트 관리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명확하고 편리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.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